안녕하십니까. CVB와 도시마케팅 발표를 맡게 된 17학번 오정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도시는 바로 평창입니다. 국제적인 채널인 유튜브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도시인 평창을 알리고 싶어 대한민국의 평창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챕터 1인 도시 소개를 시작으로 평창의 역사, 관광지, 마케팅, 리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은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인 평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은 강원도 중남부에 위치한 군으로서 대표적인 여름, 겨울 휴양지입니다. 평창하면 관광지, 동계올림픽, 사계절 휴양도시, 다양한 축제, 횡계팔경과 같은 단어들이 연상이 됩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오대산 국립공원, 용평리조트, 피닉스파크, 대관령 하늘목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오대산 국립공원은 소금강, 경포대, 오죽헌, 설악산과 연계된 최적의 관광지입니다. 또한 평창은 우리나라 최초로 2018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평창군은 동계 스포츠의 메카이면서 국제적인 사계절 관광 휴양 도시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은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는 메밀꽃 오페라 문화재 체험축제, 가을에는 효성문화제 오대산 불교문화축제, 겨울에는 대관령 눈꽃축제와 정월대보름축제가 개최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 일대는 동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원관광지로 횡계팔경이 있습니다. 칼산, 황병산, 대관령, 황계리, 고루산, 성산, 상봉령, 능정산이 있습니다. 제1경은 칼산에 휘몰아치는 바람, 제2경은 황병산 위에 높이 뜬 흰 구름, 제3경은 대관령 99굽이 돌아오가는 행인, 제4경은 횡계리 삼정평의 낚시, 제5경은 고루산의 맑은 안개, 제6경은 효성산의 밝은 달, 제7경은 상봉령의 해가 지는 광경, 제8경은 능정산의 해 돋는 광경입니다. 다음은 평창을 대표하는 심볼 마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의 심볼 마크는 물, 불, 바람의 삼재를 막는 사고지인 오대산 사고지의 이미지를 세 개의 띠로 상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평창의 심볼인 햇빛700은 평창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로서 해발 700m 지점이 가장 행복한 고도라는 의미입니다. 평창이라는 도시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동계올림픽입니다. 1999년 강원 동계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 200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 패럴림픽까지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광활한 자연과 마케팅적 요소가 뛰어난 도시입니다. 이처럼 평창은 건강, 휴양, 레포츠의 최적지이자 인간에게 알맞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뿐만 아니라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를 다수 보유한 도시입니다. 챕터 2 지금의 평창에 있기까지의 연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2년도에는 태조의 5대조인 목조비의 고향인 관계로 지방관제를 고침에 따라 군이 되어 5개의 면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1896년도에는 13제도가 실시되면서 강원도 평창군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1914년도에는
국내 남북면의 3면을 통합하여 평창면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안면을 대관령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2018 유치가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챕터 3는 오직 평창에서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는 대관령 목장 투어, 백룡 동굴 투어, 효석마을 투어가 있습니다. 그곳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제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대관령 목장은 여의도의 7.5배 크기로 동양 최대의 초지 목장입니다. 이 대관령 목장은 가을 동화와 나 혼자 산다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백룡 동굴은 수면 위에 동굴 입구가 있고 여름 피서지로 인기가 있는 관광지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효석문화마을은 메밀꽃 필 무렵을 집필하신 이효석 작가님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데이트 코스로도 유망한 관광지입니다. 대관령 목장 투어의 첫 번째는 에코그린 캠퍼스인 삼양목장입니다. 삼양목장은 대관령에서 가장 큰 목장으로 삼양목장의 유기농 유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목장이기 때문에 삼양마트에서 기업의 제품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볼거리와 재미있는 곳이 많아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인 양떼목장은 국내 최고 겨울 여행지인 대관령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단연 최고의 겨울 여행지입니다. 자연 방목 체험, 먹이주기 체험, 승마 체험 등이 있으며 특히 대관령 IC와 가까워서 관광객이 오기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세 번째인 하늘목장은 트랙터 마차를 타고 하늘마루 전망대로 올라가면 해발 1000m에 위치한 넓고 푸른 초지가 있으며 별맞이 언덕의 아름다운 경치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목장 내에는 전망대뿐만 아니라 너른 풍경길, 가장자리 숲길, 숲속 여울길, 종종 걸음길 이렇게 4가지의 산책과 등산이 가능한 코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인 선자령은 대관령 북쪽 지점에 있는 고개로 대관령에서 선자령까지 왕복으로 걷는 트레킹 코스로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특히 겨울 눈꽃 트레킹 코스와 봄꽃 트레킹 코스로 유명합니다. 선자령에 풍력 발전기가 있는 초원지대에서 능선을 올라가면 정상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 때면 풍력 발전기는 소리를 내며 힘차게 돌아가는데 관광객들이 이국적인 풍경으로 다른 나라에 온 것 같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 백룡 동굴 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 동굴은 석회암 동굴로서 다양한 생성물이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기형의 종류석과 석수는 특징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천연 동굴이자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알려진 백룡 동굴은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경관적으로 가치가 큰 천연 기념물입니다. 동굴 체험 활동은 머름치 마을에서 출발을 해 탐사복을 착용한 후 따로 배를 탄 다음 백룡 동굴로 이동하게 됩니다.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여 관람객에게 국내 최초의 생태체험 동굴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백룡 동굴만의 차별성은 소비자가 스스로 들어가는 무조건적인 관람이 아닌 전문 동굴 가이드와 함께 안전장비를 한 후 체험하는 탐험형 관광지입니다. 이는 색다른 체험으로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평창의 액티비티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석문화마을 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한국 현대 단편소설 대표작으로 불리며 허생원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 떠돌이 생활의 애환을 그려냈습니다. 특히 배경 묘사와 문체가 조화를 이루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메밀꽃 필 무렵을 집필하신 이효석 작가님의 테마 투어입니다. 첫 번째 문학관은 이효석 작가님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볼 수 있으며 창작실과 문학실에는 작가님의 유품, 초간본, 작품이 발표된 잡지와 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효석의 생가는 효석 달빛 언덕에 위치해 원래 있던 생가의 터를 다시 지어 새로운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이효석 문학의 숲은 효석문화마을 건너편에 조성되어 있으며 소설의 이야기에 따라 바위에 메밀꽃 필 무렵의 원문을 새겨 산책을 하며 소설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메밀 음식거리는 해마다 열리는 효석문화제에서 이효석 작가님의 문학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인 배경인 1930년대를 재현한 봉평 재래장터에서 다양한 전통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챕터 4. 어떻게 평창은 관광객의 마음을 얻었는가? 바로 평창의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나 혼자 산다 시티투어와 2018 평창 올림픽, 그리고 코카콜라의 자이언트 자판기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MBC 나 혼자 산다에 방송됐던 박나래님의 1인 시티투어 여행입니다. 평창을 거치는 패키지 여행으로 혼자 대관령에서 여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체에 보도될 만큼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여행 사업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시티투어는 더 이상 가족이나 커플 단위뿐만 아니라 1인으로도 즐길 수 있는 여행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매체인 TV를 통해서 도시는 브랜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대한 관광지를 눈에 비추어서 상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브랜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을 애용하며 구전을 하는 주 고객은 20, 30대이기 때문에 관심사, 위치, 성별 등을 기반으로 타겟팅을 합니다. 두 번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케팅입니다. 평창에서 가장 마케팅적 요소가 뛰어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가 함께하는 가장 큰 스포츠 대회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회인 만큼 수많은 기업들이 올림픽에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보고자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하지만 기업 차원의 마케팅이 아닌 평창 동계올림픽 자체의 마케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창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평창 올림픽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평창 올림픽 당시에 평창 롱패딩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동계올림픽 공식 라이선스 상품으로 롱패딩이 출시되었는데 바로 품절이 되었습니다. 평창 롱패딩 후계 상품으로 평창 스니커즈가 출시되었는데 이 또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제품들은 상품의 브랜드를 노출시키지 않고 단지 평창 올림픽의 슬로건인 패션 커넥티드만을 표시하여 제품 자체에 충실하며 평창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 평창 2018은 SNS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올림픽 개최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성화봉송의 과정을 보여주고
경기장의 모습과 주변 관광지 소개를 하는가 하면 선수들과 홍보대사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계정 이외에도 많은 연예인과 홍보대사의 해시태그를 포함한 게시물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해시태그 이벤트들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 유치에 큰 힘이 되어준 김연아 선수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평창올림픽 광고입니다. 평창올림픽 측에서 성공적인 개최와 전 국민의 뜨거운 반응을 위해 다양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광고는 상업적인 광고가 아닌 관심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광고였습니다. 평창올림픽 자체를 홍보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올림픽 시작 이전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광고했습니다. 국민 배우 이영애 씨가 출연하는 이 캠페인 광고는 강원도에서 제작하여 올림픽을 위한 국민 참여형 홍보 영상으로 2017년도 초부터 상영되었습니다. 당신이 평창입니다. 라는 광고 문구로 한국의 고즈넉함과 올림픽의 열정이 드러납니다. 영상의 분위기가 뛰어난 이 광고는 광고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MBC 마케팅이 적용된 광고라며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공모전과 이벤트입니다. 평창올림픽은 개최 이전부터 다양한 공모전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생 광고 공모전, 평창올림픽 예술 포스터 공모전, 지역 특산품 개발 공모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헬로우 평창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이벤트와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코카콜라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을 기념하여 2018년 2월에만 자이언트 자판기 마케팅을 했습니다. 외관은 코카콜라 자판기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건물 자체가 5개 광고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건물은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층마다 평창올림픽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각 층마다 테마를 확실히 정해두었지만 모두 투게더를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게더는 올림픽의 취지인 남녀노소 누구나, 평창올림픽과 코카콜라, 다같이 즐기는 코카콜라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카콜라는 광고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일상에서 코카콜라가 함께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창올림픽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대한 팝업 스토어를 열어 그 안에서 즐기며 자연스럽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어서 팝업 스토어 내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스토어의 내부에는 1층 필투게더로 선수의 락커, 성화봉 등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평창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그래머란 트렌드와 인스타그램의 합성어로 핫플레이스를 즐겨 찾고 사진을 찍으며 찍은 사진으로 SNS를 활발히 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이렇게 트렌드 그래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핫플레이스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풍경이 좋은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소위 말하는 인생샷을 SNS에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겨냥했습니다. 2층의 플레이 투게더는 아이스하키, 얼음 깨기 등의 게임 공간에서 코인을 받아 경품 신청을 하고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코인이라는 기념 화폐를 이용해 경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만듭니다. 3층의 테이스트 투게더는 콜라를 살짝 열고 닫아 흔들면 콜라가 슬러시처럼 변하는 슈퍼칠드 콜라를 맛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휴식 공간의 개념으로 소비자의 심리 안정과 슈퍼칠드 코카콜라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끕니다. 4층의 쉐어 투게더는 내 이름이 새겨진 코카콜라 보틀과 라벨 보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만의 코카콜라 보틀은 소비자로 하여금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주게 합니다. 코카콜라는 지금까지 보틀 마케팅을 잘 활용하여 소비자가 혜택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체험형 캠페인은 사람들에게 자사에 대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평창이라는 도시 브랜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평창과 관련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평창이라는 도시가 전 세계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명한 랜드마크, 주요 관광 명소, 도시의 독특한 문화 등이 방문할 가치가 있는 측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5는 평창에 대한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평가로 리뷰는 관광, 구전효과, 접근성, 브랜딩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평창에 대한 리뷰의 관광 점수는 강원도 평창의 넓은 초지에 대관령 목장이나 백룡 동굴의 이색적인 체험 등 관광객이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를 보았을 때의 평가입니다. 대표적인 강원도의 액티비티 관광을 보았을 때 평창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점을 주었습니다. 구전효과 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매체인 TV, SNS, 블로그를 통해 주 고객인 20, 30대의 후기를 통틀어 평가한 것입니다. 제가 SNS나 블로그를 찾아본 결과 다녀온 관광객의 후기는 꽤 괜찮아 3.5점을 주었습니다. 접근성은 제가 관광객이 되어 실제로 어떠한 수단을 타고 강원도 평창에 갔을 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나 서울에서 평창을 갈 때 교통편이 좋지 않아 꼭 자동차를 이용해 가야 하고 특히 부산과 같은 아랫지방의 관광객들은 교통편이 마땅치 않고 거리가 있어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강원도의 도시들이 브랜딩이 잘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평창의 접근성에 3점을 주었습니다. 브랜딩은 2018 평창올림픽의 영향으로 평창이라는 도시의 마케팅이 잘 되어 있고 브랜딩이 상당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점을 주었습니다. 이상 평창이라는 도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 마케팅이었습니다. 하나의 도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모든 마케팅 활동을 이끌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대가 흐름에 따라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SNS,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컨텐츠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한국의 도시들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